자, 두 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관악도장의 방경환 도생님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보살핌으로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6.25 때 남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고 인의예지신이라는 가훈을 바탕으로, 여러분 집에 가훈이 뭐 인의예지신 이런 분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은 진리에 또 도에 이런 어떤 가풍을 가진 그런 어떤 분위기, 정서를 가진 집안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형제들 간의 우애 있는 집안으로 저는 서울 마포구 대영동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항상 민족의 역사 공부와 예의 범절을 최우선시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 사회고 사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가정 단위로 이렇게 지키는 집안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집은 참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쩌면 이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특별한 어떤 정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배경에서 이분은 이제 자랐습니다. 소년기와 학창시절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름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항상 이런 어떤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밤새워서 이렇게 대화하고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대안이 없는 현실의 허탈함을 많이 느꼈다. 세상을 참 바로잡기가 너무나 이제 힘들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군에 갔다가 복학을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세상은 바뀐 게 없었다. 당연히 이제 사회에 나가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겠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개인 사업도 크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뭔가 구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에 2018년 7월 중순에 과로에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3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것도 또 기적적인 것입니다. 며칠 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지인 2사람이 끔찍하게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갔다는 충격적인 소식. 인생에 있어서 과연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결론, 하나 남은 결론은 뭐냐? 제가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결국 나는 이렇게 온전히 살아남았다.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됐다는 것은 분명 내가 아직 뭔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지 않나, 하늘에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바로 그러한 결론, 내가 내리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더 착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 생각이 너무나 뜨거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인생의 많은 의문점을 곱씹고 있는 이때, 병상에 오래 있던 나에게 가족을 빼고 제일 먼저 찾아주신 분이 바로 서울 관악도장의 박성남 보감님이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박 보감님은 바로 병원에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저의 몸에 손을 대고 태울줄을 조용히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신유 치병을 위해서 태울줄 읽어주신 거죠. 그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자, 3년 전에 그분은 동학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모습도 범상치 않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예의 범절도 매우 이렇게 철저하였다. 마치 일제 강점기 독립군 장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듬직했다. 실제 뭐 그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후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재활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도 거의 매일 병문안으로 왔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잘 있을까요? 가족도 아니고 지인인데 매일 병문안으로 가시는 분이. 그래서 신유도 해주시고 인생 대화와 그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주로 이제 증산도 도담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병문안을 올 때마다 증산도 소책자와 자료를 주셨고 도전 원전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종도사님 태울줄을 한번 찾아서 같이
주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분도 아까 우리 윤필아 선생님처럼 그 불치병을 앓던 분에게 바로 태열주를 읽게 해서 그것을 극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이포감님도 똑같이 태열주를 이렇게 읽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믿고 태열주를 하루 3,000독 이상씩 읽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되니까 서서히 몸 상태가 좋아졌고 퇴원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인연이 계속되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도장에 가게 됐어요. 도장에 천도식이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초청을 받아서 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증산도 공부가 너무 재밌고 제가 이런저런 알고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싹 정리가 되는 느낌과 저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우주사적인 어떤 사명을 띠고 왔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세상이 시작된 거,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거, 인류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져 온 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 가문이 인의 예지신을 소중히 여기고 민족과 인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빌어오던 가문이니까 조상님 때부터 이런 어떤 정서가 이렇게 풍부해가지고요, 이분은 사실 이 진리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전에 또 인연이 있었어요. 15년 전쯤에 지하철역에서 바로 도전책을 받아 보셨었다는 거죠. 그때는 너무 이제 세상 사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때는 인연이 되지를 못하셨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알고 지내던 우리 박포감님을 통해서 다시 증산도에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떤 일생의 어떤 소중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 다시 고백하자면 증산도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우리의 고토인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민족의 자치정부를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민족의 어떤 뿌리를 찾고 정기를 찾고 역사를 되찾자고 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인데, 증산도에 와서 증산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핵심 고갱이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후천의 수도인 계룡산에서 천상조화정보와 하나 되어서 그 수도가 건설된다는 말씀에 너무나 강한 전율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러시아 연해주 자치정부 건설이라는 이슈보다도 훨씬 더 성스럽고 거룩한 새 세상의 온 인류의 새 서울을 건설하는 역사가 여기 증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더 새삼 저도 그걸 크게 느끼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민족 자치정부 건설을 과업으로 생각해 왔지만 증산도는 가을 개벽기에 온 인류를 살려내는 의통성업이라는 우주사적 천명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말씀에 저의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깨닫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분은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지혜와 도략이 충분히 천하사를 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명을 깨달았으니 바로 유김의통 조직을 완수해서 가을 개벽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유김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온양방씨 조상님께 보온하는 자랑스러운 자손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방도생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